어쨌든 새 정부가 되면은 코스피가 뭐 5,000포인트를 갈 거라는 그런 전망하에 국장을 봐야 되겠다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종목에 대한 캐릭터성, 이런 카테고리 구분을 잘 하지 않고 국장 투자하면은 내 포트폴리오에는 뭐만 있다? 지산, 생숙, 아파텔, 지주택, 원수에게 추천하는 4대 종류만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시 아파트 같은 시클리컬 삼성전자만 있는 경우가 많겠죠?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저희가 내일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좀 광고로 시작을 좀 할까 합니다. 사실은 어저께 대선 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프리뷰 성격으로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런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했던 내용 중에서 한 3분의 1은 이제 그동안 어디서도 하지 않았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댓글 피드백을 보면은 뭐 오늘도 뭐 새로운 거 알았다, 많이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선거 이후에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은 막 지방에 몇 호 짓겠다, 뭐 임대주택 몇 호 짓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 수요 공급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정부에서 했었던 수요 공급이 어떤 큰 변곡점을 맞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새 정부에서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 프리뷰를 했는데, 어쨌든 내일 선거를 하고 나면은 결국은 그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새 정부가 꾸려지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게 꾸려지게 되면은 또 새로운 정책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새 정부 출범한 다음부터는 뭐 인선을 보든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말들을 보든, 특히 국토부하고 금융부처에서 지목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부동산 세미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어저께 했던 거는 온라인 세미나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에 오전 10시에 한 타임, 그리고 이제 4시에 두 번째 타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요일에 하면은 오전 시간이 되시는 분도 있고 오후 시간이 되시는 분도 있으셔가지고 제가 두 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온라인을 하면은 더 좋은데 왜 오프라인을 하냐면은, 온라인을 들으셨던 분들이 오시면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그 했던 거는 팬딩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신청해서 또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프라인 신청을 한번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 하면은, 첫 번째는 뭐 정부별로 부동산 정책을 어떤 걸 썼고 어떤 시장 변화가 있었고 이런 거는 제가 종절에 많이 했었던 내용인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그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바꿨던 어떤 중요한 핵심 정책들이 있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박근혜 정부 때 9.1 대책이 있었고, 그 다음 문재인 정부 때는 7.10 대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는 1.3 대책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각각의 대책 같은 것들은 그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B 정부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특히 DJ 정부 때 엄청난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난 40년간 한국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끌고 왔고, 그런 시사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새 정부에서 낼 부동산 대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이제 설명코자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을 때 각 결국 지역별로 아니면은 어떤 카테고리별로, 상품 카테고리별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오프라인으로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해서 그런 영상들을 준비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과 함께 저희 이제 원래 했었던 최부심 부동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자들을 위한 주식 투자 길라잡이를 하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좀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주식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좀 계셔가지고, 그리고 사실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식을 못하는 사람 많잖아, 그죠? 못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주식 부동산을 다 다루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한테 특이점이 왔는데요. 그 주식과 부동산을 연결하는 그런 특이점이 왔어요. 간단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주식이랑 부동산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5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시 아파트, 부동산으로 세종시 아파트가 있어요. 세종시 아파트는 어떤 부동산이냐,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민주당 때 오르고 국민의힘 때 내리고, 민주당 때 오르고 국민의힘 때 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특정 어떤 이 기간일 때 오르고 아닐 때 내리고 오를 때 내리고,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거를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이클 주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이클 주식들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그런 성장주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포함해가지고 화학이라던가 조선이라던가 이런 형태의 주식들은 세종시 아파트하고 되게 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주식으로 비유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건데, 삼성전자 같은 거는 그래서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주가 아니라는 거는 우리는 뭐 주로 어떤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소위 똘똘한 한 채를 찾는 거잖아요. 똘똘한 한 채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찾아가지고 장기 투자하려는 개인은 전자를 사면은 좋지 않죠.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항상. 근데 전자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사이클을 잘 잡으면 좋은 성과가 납니다. 자, 두 번째,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는 뭐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원하는 그런 부동산이죠. 제가 예시로는 뭐 잠실 엘스를 들었는데, 잠실 엘스 같은 게 2005년 그 2007년 8년 시기부터 준공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주장차 우상향을 했으니까 이런 게 정말 똘똘한 한 채입니다. 잠실 엘스보다 더 고가 부동산도 있고 하지만은 짱짱한 수요에 기반해가지고 지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에 대표적으로 부합하는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런 거랑 되게 성향이 비슷한 그런 주식은 뭐냐? 그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들이 되는 건데, 뭐 삼양식품이든 파마리서치든 하나에어로 같은 그런 방산 기업들, 음식료 기업들, 그 다음에 의료기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음식료나 의료기기 중에서 수출하는 애들은 예시는 여기만 들었지만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성향이 유사해요. 계속 수출 증가율이 나오는 한은 우상향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출 증가율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계속해서 쭉 올라 있다고나 할까요? 사실 뭐 삼양 같은 기업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죠. 저희 분석왕에서 다뤘었던 기업인데 그때 기준으로 시총이 뭐 1조 남짓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8조 원대에 육박하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상승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은 결국 수출을 하면서 성장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엘스 같은 건 그래 알겠다. 그럼 이제 뭐 원밸리 같은 게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얘는 뭐냐? 얘는 부동산으로 비유하면은 재건축을 성공한 거죠. 재건축을 하겠다는 놈들은 되게 많았는데 그 재건축을 성공을 한 거예요. 결국 성공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신축으로 딱 준공됐는데 그 중에서도 대장격에 해당하면서 시세를 완전히 먹어버리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똘똘한 채로 넘어가죠. 재건축을 성공하면서 이제 똘똘한 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방식의 부동산이 여기 있다면은 주식은 그런 게 뭐가 있냐? 알테오젠 같은 게 있는 거죠. 알테오젠 같은 그런 기업들은 제형을 바꾸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그 기술을 성공시키면서 수출을 하고 다른 뭐 키트루다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ADC 같은 것도 막 갖고 오면서 막 시장이 커질 것 같으니까 결국 지금 똘똘한 채가 됐죠. 주가는 재건축을 성공하면서 이만큼 떴고 그다음부터 이제 똘똘한 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재건축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재건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조합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일반 분양하고 준공 착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임상, 임일상, 임이상, 임삼상, 아니면 임상, 일상, 글로벌 2상, 글로벌 3상 이러면서 가는 것처럼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가거든요. 굉장히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이오 옆에 항상 뭐가 있죠? 지주택이 있잖아요. 지주택. 원수에게 추천하라는 지주택은 늘 훌륭한 바이오 옆에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얘가 재건축이 잘 됐다고 얘도 잘 될 줄 알았는데 얘는 땅도 없는 애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주식으로 비유하면은 신약 파이프라인 원천 기술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PPT를 잘 만들어 가지고 펌핑을 하면서 과거 우리나라를 굉장히 수놓았던 뭐 신라젠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굉장히 많은 지주택들이 성공한 재건축 옆에는 항상 엄청나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다 자기네가 성공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재건축은 잘 사면서 지주택은 좀 잘 안 사잖아요. 그럼 바이오도 재건축스러운 바이오하고 지주택스러운 바이오를 구분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구분을 잘 안 하고 다 재건축인 줄 알고 산다. 이런 게 좀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일산이나 용인처럼 과거에 평촌 같은 버블7 지역이 있어요. 버블7 지역. 과거에는 전성기가 있었지만은 그 전성기가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왔고 내려온 전성기를 회복을 못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는 2차 전지 기업들이 되는 거죠.
22년에는 소위 버블7 전성기였어. 그냥 막 세상 끝도 모르고 올랐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세계 시장 점유율이 내려가면서 그 시기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회복을 못해. 그래서 과거의 전성기를 항상 뒤로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극단적인 전성기를 우리는 부동산 쪽에 잘 알고 있죠. 일본 부동산인데 1990년 도쿄를 팔면 미국을 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도쿄를 팔아도 미국을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85%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런 거는 결국엔 주식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 이거는 내가 버블7에 샀던 그런 대형평 주택을 당시 최고가로 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가 여기에 완전히 부합한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뭐 사고 팔아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의 부동산에 빗대어 가지고 주식을 바라보면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잘 보세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나는 삼성전자가 있는 사람인가? 그럼 부동산을 빗대면 세종시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나는 수출 장기 성장주가 있는가? 그럼 똘똘한 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수출 장기 성장주가 없잖아요. 그럼 그분은 똘똘한 채가 없는 주식 투자자가 되겠죠. 똘똘한 채가 없는 주식 투자자의 성과가 좋을까요? 근데 성공한 재건축이라도 들고 있다. 그러면 좋겠죠. 근데 난 성공한 재건축도 없고 뭐가 있어? 지주택만 있어요. 그냥 재건축 옆에서 사기치는 지주택 같은 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 되는 걸까요? 그 다음에 남이 좋다 그래서 샀는데 그게 버블7일 때 산 거야. 버블7일 때 정고점에 사가지고 그냥 사고 나서 어느 순간 지나보니까 2, 3년 지나니까 흘러가지고 다시는 그 영광과 평화가 안 온다. 그렇다면은 그 포트가 제대로 된 주식 포트일까요? 그런데 여기 있는 회사 이름들이 소기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피 상장 국내 200대 대기업들, 코스닥에서도 상위 50개 기업들이 여기에 다 해당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름만 듣고 주식을 마치 대형주처럼 생각해서 샀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준사기, 이기 신도시를 하겠다는데 그 옆에 있는 지주택 같은 거. 그 다음에 제가 커봐야 한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업도 결국 커봐야 한국이거든요. 그리고 한때의 테마들이 있어요. 2020년에 지방에 취득세 중과를 안 받는 1억 이하의 소형 주택들. 그 다음에 각종 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해가지고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이 지상이죠. 아파텔 이런 한때의 테마들이 있는데 그 한때의 테마는 그 테마가 끝나면 식거든요. 결국 코어는 알짜 자산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각종 테마들이 항상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주식에서도 이런 테마가 엄청나게 많죠.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까지 선거철이었으니까 정치 테마주가 되게 화두였잖아요. 그러나 정치 테마주 한번 물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선거까지 물리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나 이런 것들을 제가 주식을 할 때 내가 부동산을 사면서 막 이런 테마주를 일부러 사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주택을 살 때 지주택을 재건축이라고 착각해서 사는 사람이 있지만 아 지주택이구나 난 지주택 너무 사고 싶었어. 아니면은 와 난 이런 테마주 너무 사고 싶었어 라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었는데 주식에서도 그런 메타인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려는 기업이랑 종목에 대한 그런 메타인지가 굉장히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실물 부동산 투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데 주식에서는 큰 성공을 하지 못하냐. 물론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상당한 성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자주 말했었지만 미국 주식은 지수 중심으로 내수가 성장하는 국가고 수출이 10%밖에 안 되고 GDP에서 한국은 내수가 40%대로 이제 쪼그라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GDP의 40%가 수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수로 가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은 실물이 있다 보니까 아 저거 아파트구나 저거 오피스텔이네 저거 상가네 아파트 저거는 소위 말하는 잠실 엘스구나 아니면 저거는 1기 신도시 아파트구나 2기 신도시 아파트구나 다 알잖아요. 그리고 거제도에 지어진 아파트구나 등등 다 아는데 지산이네 생수기네 엔간하면 알걸랑요. 그래서 그 부동산의 성격을 저희가 알고 있지만은 주식은 무형으로 회사 이름만 있고 이미지만 있기 때문에 주식이 사이클 주식, 세종시 아파트 같은 주식인지 아니면은 송도 아파트 같은 주식인지 아니면은 재건축 옆에 지주택 같은 준사기인지 한때를 호령했던 버블7 같은 그런 지역이었었던 건지 이런 건지에 대해서 그 주식은 자기 성격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주식을 하면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깠더니 똘똘한 채로 딱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것만 있으면서 주식이 무너지는 경우가 어디서 많다? 한국에서 너무나 많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새 정부가 되면은 코스피가 뭐 5,000포인트를 갈 거라는 그런 전망하에 국장을 봐야 되겠다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국장에 대한 그런 투자를 할 때 이런 종목에 대한 캐릭터성, 이런 카테고리 구분을 잘 하지 않고 국장 투자하면은 내 포트폴리오에는 뭐만 있다? 지산, 생숙, 아파텔, 지주택, 원수에게 추천하는 4대 종류만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시 아파트 같은 시클리컬 삼성전자만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투자해서는 절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고요. 근본적으로 수출 성장주 중심으로 보는 것이 똘똘한 채 되게 가깝고, 그리고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자기네 나라 증시가 지수형 증시이기 때문에 연금부터 시작해서 보험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를 그냥 지수를 사놓으면 다 좋아지는 건데, 한국은 지수형 증시가 아니고 이런 지뢰밭이 많은데 알짜 하나 잘 잡으면 알짜가 막 3년 5년에 10더블씩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장을 바라보실 때는 다른 방식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주식부자 프로젝트라는 그런 클래스를 1년간 운용을 했고, 그 다음에 벌써 기수가 이제 4기수를 했고 8월 9일부터는 5번째 기수도 모집을 할 생각인데, 오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카테고리성 구분뿐만 아니라 실제 개별 사례들을 훨씬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했었던 그동안에 뭐 잘못된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다 고치시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그냥 제가 느끼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포트폴리오에 실패한 재건축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버블7 종목들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는 어쨌든 원본 손실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잘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은 늘려서는 안 되는데,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부동산도 뭐 자기가 부동산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 날고 기던 사람들도 22년 하락장에서 다 물렸었던 거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거보다 훨씬 더 빈번한 높은 확률로 물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일단 내가 뭘 사는지는 알고 가자.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5,000 가자! 감사합니다.